이게 그냥 쭉 장기 투자로 들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승차감이 거의 바나나 보트 수준만도 못 해가지고 뭐 진짜 멀미 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서클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좀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클이 최근 몇 달 동안 또다시 반토막이 나면서 가격이 올해 2월달 수준으로 회귀해버린 상태입니다. 벌써 이런 하락이 연초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죠. 연초엔 대세 하락장이 있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나스닥이 신고점 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온 상황이라 좀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비트코인 고점 찍고 내려오던 거랑 무빙이 소름 돋게 비슷한데 비트가 한 126K 정도에서 한 57,000달러대까지 내려왔었잖아요. 서클도 130 상단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은 50불대 후반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비트가 6만 달러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가는 것처럼 서클도 60달러는 이건 약간 자존심의 문제다. 좀 이런 느낌으로 절대 60달러 아래로는 종가 마감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비트도 일시적으로 5짜리 때가 좀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6만 위로는 금방 강하게 튀어 올랐죠. 뭐 여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대선배님을 좀 오마주하는 듯한 그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CEO분은 기가 전혀 안 죽었는데요. 오히려 CNBC 인터뷰에서 우린 이제 시작이다, 뭐 엄청난 기회가 온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숨 못 쉬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좀 산소 펌핑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정확히는 우린 스테이블 코인 시장 아주 초기에 있다. 이제 법적 틀이 만들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거래소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은행, 기업, 월가에서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있다. 그 순간 시장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로 커질 수 있다 라고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좀만 기다려라, 존버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 이렇게 반토막 가까이 났는지와 CEO는 또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그리고 지금 기회로 보이는 요소는 뭐가 있을지 한번 가볍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서클에 투자하다가 5월 말에 좀 정리를 다 하고 지금은 관심 종목에 넣고 좀 진입 타이밍을 다시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냥 쭉 장기 투자로 들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승차감이 거의 바나나 보트 수준만도 못 해가지고 뭐 진짜 멀미 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서클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좀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사실 여러 가지로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망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었고요. 매출은 예상치를 살짝 하회했는데 EPS는 기대치 이상이기도 했고 투자 전환도 했는데, 근데 이런 고성장주들이 다 그렇듯이 뭐 월가에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 없으면 실적 발표 끝나고 오르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날 주가는 이제 서클 특유의 이제 시그니처 무빙을 보여주면서 좀 위아래로 정신없이 와리가리 하다가 결국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17%짜리 악재였죠. 실적 발표 전에 발표됐던 내용이긴 한데 바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오픈 USD의 등장이었습니다. 전 그냥 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하나 나오는구나 했는데 참여 기업들을 보니까 이제 올스타 라인업인 거죠. 뭐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구글. 근데 이 중에서 또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서클의 협력사이기도 한데 아니 이건 등에 칼을 꽂힌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또 CEO가 그건 아니다, 여전히 비자, 마스터카드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뉴스를 믿지 마라 라고 하면서 급한 불을 끄기도 했죠. 물론 주가 방어에는 별 도움을 주진 못하셨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자사주를 좀 사든가 좀 센스 있게 액션을 취해주면 좀 방어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날 하루 만에 주가가 마이너스 17%로 마감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인데 암호화폐 시장이 선체로 죽어버린 것도 서클 주가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지금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딱히 자금이 들어올 그런 관심이 확 죽어버린 상태라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다른 코인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연초에 전쟁 터졌을 땐 USDC가 또 도피처로 각광받아서 오히려 코인은 내리는데 혼자 오르던 때도 있었는데 좋았던 때라고 해야 하나? 이게 또 어쨌든 전쟁이다 보니까 아무리 돈의 영혼을 팔았어도 그걸 호재였다고 보기에는 좀 뭐 아무튼 코인 시장의 침체가 서클에는 전혀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너무 슬퍼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이 홀리마켓 기준으로 19%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안 된다가 이제 디폴트 값인 거죠. 19%면 호날두가 페널티 실축할 확률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사항들하고 이어지는 이제 월가의 목표가 줄 하향이죠. 월가가 서클에는 거의 한 번을 도움 준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월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오픈 USD 출시 이후로 좀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후려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미즈호 그냥 목표가 기사만 뜨면 거의 대부분 하향이었어요. 유일하게 우리 번스타인에서만 좀 목표가를 유지해주면서 아크 메인넷이 나오면 뒤집어질 거다라고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번스타인은 코인 붙은 거면 웬만하면 그냥 다 좋아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난리통의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도 재미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클의 미래에는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AI 에이전트 시대에 서클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X에서 리트윗한 글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더라고요. 돈이 온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새로운 경제의 네이티브가 될 것이다. 이 안에서 서클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포스트를 리트윗했고요. 당신이 크립토에서 나올 수는 있어도 당신의 에이전트는 나올 수 없다. 라는 글도 또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비탈릭 얼굴도 보이는데 비트마인의 톰 리도 이더리움 투자 논리에서 AI 에이전트를 핵심으로 언급했죠. 물론 비트마인은 고소나 안 당하면 다행일 정도로 이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어쨌든 제레미 알레어가 이제 X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팔로워 수가 거의 20만 명이에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 언제 나오나 하고 팔로우한 경우가 많겠지만 이제 사업적인 업데이트도 많이 하니까 이제 팔로우 해놓고 또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엔 미국 커뮤니티 반응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가가 주가인지라 이쪽도 다들 전의를 많이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일단 당장 레딧에 올라오는 글들의 반응이 거의 없어요. 며칠 전에 누가 USDC 시총이 드디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꽤나 고무적인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나 댓글을 달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무관심이 제일 위험하다더니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은 평단이 100이어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리니까 어떤 분이 그냥 기도해라 라고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토스 종토방이나 뭐 미국 커뮤니티나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다 똑같다고 물리면 오만 가지 생각 드는 건 다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자기는 서클로 2028년에 은퇴하시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분이 2027년 1월 18일 그러니까 지니어스법이 발효되는 날이 역사를 쓰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서클은 사실 클래리티 같은 것도 필요 없다. 물론 3분기 어닝은 좀 빡이겠지만 난 28년에 서클로 은퇴할 준비가 됐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써가지고 대체 몇 주나 들고 있는 건가 궁금했는데 댓글에 보니까 7,894주 50만 달러가 넘게 들고 있는 거니까 거의 7, 8억을 서클 한 종목에 이제 때려 넣으셨더라고요. 뭐 살짝 투자 성향이 한국계 미국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게 당연한 거지만 요즘 한국 레버리지 B2 매니아 분들만 부각이 돼서 그렇지 뭐 미국인들도 이렇게 상남자식으로 빡세게 배팅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부터 특히 심해졌다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 서클 같은 중소형주 들어가는 마인드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10배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뭐 그게 아니면 단기로 짧게 먹고 나가려다가 뭐 출구가 닫혀버려가지고 강제로 좀 장투 중이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연히 낙관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가격이 반토막인데 아직도 내부자들이 너무 양심 없게 팔아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부자 매도 내역을 가져와 봤는데 그래 CEO는 그렇다 쳐도 제일 최근에 이분이 거의 61달러에 2만 주 그러니까 한 12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처분해 버리셨더라고요. 뭐 자동 판매 계획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디렉트 셀이었어요. 물론 세금 이슈 때문에 파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거의 52주 저가 부근인데 굳이 그걸 바로 갖다 팔았어야 되나. 제가 누군가하고 찾아보니까 좀 돈도 많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또 외국인들 관상은 제대로 보는데 딱 자녀 명문 사립학교 보내고 이제 벤틀리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아무튼 좀 내부자 매수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좀 이렇게 저가 부근에서는 좀 매도 소식을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서클한테 기대되는 부분은 뭐냐? 첫 번째로 9월 16일에 드디어 아크 메인넷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간단히만 얘기해서 서클이 개발한 자체 레이어 1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성공하면 USDC 사용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로 중요한 프로젝트죠. 이제 채권 외 수익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코인베이스랑 하이퍼리퀴드 수익 분배 때문에 목줄 잡힐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전 기대를 아예 저버린 상태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이 아주 만약이라도 통과가 된다면 다음날에 아크 런칭까지 겹쳐서 좀 오랜만에 돼지 잡고 잔치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물론 19% 확률은 이제 뭐 페널티 실축 확률이랑 비슷한 걸 감안해서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리고 서클이 지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USDC 성장이 좀 느려진 것 같이 보여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의 사용량은 또 역대 최고치를 찍은 상태입니다. CEO도 자랑스러웠는지 이거를 이제 리트윗해서 대문짝만하게 걸어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 유입인데 전 굉장히 놀란 게 최근에 한국 국부펀드에서 서클을 58억어치나 투자했더라고요. 기사 제목만 보고 사우디 국부펀드인 줄 알고 또 잠깐 설렜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소식이죠.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서클의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아크 W ETF 기준 8번째로 큰 포지션인데 이분이 요새 타율은 좋다고 할 수는 절대 없지만 이분도 좀 아니다 싶은 성장주 있으면 가차없이 그냥 매도 때려버리거든요. 항상 손해를 다 보고 매도 때리는 게 문제지만 뭐 그래도 오히려 서클 비중을 늘렸으니까 이건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이분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고점 대비 47% 정도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과거 하락장 대비 승리한 거다 라고 코멘트를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뭐 승리가 정신승리 얘기하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좀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서클은 충분히 해볼 만한 배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최근 오픈 USD 공개권이랑 클래리티 법안 지연권 때문에 확실히 변동성이랑 불확실성은 많이 커진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 아크 런칭이라는 재료가 남아있고 CEO분이 내년 1월부터 지니어스 액트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판이 바뀔 거다라는 스탠스이기도 해서 오히려 잘 풀렸을 때 기대 수익은 또 많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서클도 뭐 아니면 도 성향이 꽤 세다 보니까 담력이 센 분들만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이제 가끔은 이제 전성기 하이닉스 뺨치는 무빙을 좀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좋아요.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꼭 최근 1년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신중히 결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